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 상속 이런 거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증여는 물론 이제 오랫동안 모은 것들을 살아생전에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따라서 때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겨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정 금액이 넘으면은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식 사랑, 가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여, 상속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을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불시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할을 하고 또 때로는 많이 있는 집안일수록 사후에도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 국세청 자료를 그림에서 보시면요, 증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2016년에 11만 건이었는데 2020년 작년에는 21만 건으로 거의 2배가 늘었고요. 금액을 보면요, 18조 원에서 44조 원 가까이 늘었으니까 금액상으로는 2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죠. 뭐 1억 원까지는 그 10%고 또 5억은 20%고 30억이 넘으면은 50%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서민들한테는 큰 얘기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증여세를 엄청나게 더 높여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무려 12%나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서민들한테도 증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여에 관련돼서는 이 논점이 대체로 한 2-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금이 너무 적냐, 많냐, 증여세율의 과다한 문제죠. 우리가 가족들한테, 가까운 가족들한테 증여할 때 면세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맞냐 적냐, 이거는 국가의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OECD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 조세 수입, 특히 이제 상속 증여세 비중이 OECD 평균의 7배나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최고 세율이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50%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 OECD 회원국의 평균치가 그 상속 증여세 비중이 0.4%인데 우리는 2.8%예요. 그러니까 7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2019년에도 선진국보다 우리 조세 수입 중에서 상속 증여세의 비중이 한 5.5배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7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국내 총 생산 GDP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속 증여세의 비중이 0.5%인데 1년 전에 0.4%보다 늘었고, OECD는 평균이 0.1%예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조세 수입 GDP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속 증여세의 비중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에 해당된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OECD 22개국 회원국의 평균치는 35.8%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55%로 더 높습니다만은 프랑스와 미국, 영국 모두 우리보다 낮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것뿐이 아니라 미국은 예를 들자면 상속 증여세 비율이 40%인데 미국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게 1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120, 30억 되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아무 걱정이 없죠.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사람 극히 진짜 백만장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세율, 전체 세수 규모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증여세가 상당히 높은 나라다. 정부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낸 보고서에 보면은 국제적인 추세,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증여 상속세를 합리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둘째, 그럼 증여 상속세 자체, 이거를 안 내는 게 맞느냐? 없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0여 개 국가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증여세의 근거가 뭐겠어요? 부의 세습을 차단한다. 계속해서 증여 상속을 세금 부과하지 않고 일종의 간접적으로 장려하면은 부의 빈곤의 세습이 이루어진다. 계층 간의 불균형이 지속된다. 이런 차원에서 상속 증여세를 높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처럼 세율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높은 상속세, 증여세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자신이 번 돈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신이 번 돈은 소득이고 소득을 얻는,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다 냈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가 투명하지 않고 또 과거에 60년대, 70년대처럼 뭐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많이 탈세를 하면서 축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를 안 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 돈을 아끼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의 의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일부에서는 요즘에도 주변에 보면은 간혹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자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고 극단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상속 증여세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EU가 되면서 굉장히 자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자산을 이동시키니까 상속 증여세를 낮추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증여 상속세는 역시 경제 활동의 인센티브,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또 부를 다른 국가로 회피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증여세가 높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낮추려는 그런 시도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속증여세 낮춘다고 하면은 뭡니까? 당장 어떤 비난이 쏟아지겠어요? 부자한테 혜택을 준다. 요즘 부자 과세 이렇게 해야 정치인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부자 과세 이런 거는 적극적이지만은 세금을 낮추자 이런 데는 소극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결돼야 될 게 한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예를 들자면 5천만 원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 규모가 아주 적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경제 규모가 굉장히 확대됐고 전체 GDP가 세계 뭐 10대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면세 한도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 활동의 투명성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고 오히려 어떤 거는 선진국보다 더 투명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득에다가 또 증여 상속할 때 이중과세를 한다. 이거는 종전보다는 훨씬 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경제 활성화, 경제 인센티브 부여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꿔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강조한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도 핵심은 소유권의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제에 있어서 개인의 소유권을 가장 확실하게 잘 보장한 나라일수록 경제가 발전합니다. 사회경제는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층에도 여기에 해당된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상속하고 증여하는데 모두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도 경제적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점차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상속증여세를 합리화, 선진국 수준에 맞게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세금에 관계없이 과연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게 바람직하냐?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